네, 우리 포항센터 우리 가족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 이렇게 이제 전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KDFS는요,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KDFS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항센터 모든 식구들 다 한 자리에 연결돼서 감사하고요. 2시부터 이렇게 1시간 진행할 텐데 오늘 전부 일찍 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 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입니다. 전도재해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인데요. 사다리에서 사고가 좀 가끔 나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요. 그리고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중량물, 그러니까 좀 생소한 단어 같지만 무거운 거 다루다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고객 서비스를 강조를 할까? 이런 의문을 이렇게 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역할이 다 모아져서 결국에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 서비스 향상에 이제 이렇게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출발점 배경이 웃는 얼굴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고 우리 몽테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지혜로운 것과 웃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처음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이 마음 편안하고 따뜻해요. 친근감을 느끼고요.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슬픈 표정하고 있으면은 아예 대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 이렇게 밝고 따뜻하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오늘 포항센터에 근무하시는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보니까 전부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맞습니까? 예, 맞으면 서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그 포항 센터의 식구들 보니까 모두 밝은 얼굴로 이렇게 열심히 고객 서비스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왕에 이제 바쁜 시간을 1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여기 참여를 하셨으니까 기왕에 투자하는 1시간 즐겁고 또 이렇게 집중하고 호응해 주셔서 아주 오늘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좀 다가가서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이제 인사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요, 이렇게 찡그리고 울고 떼쓰면은 괜히 마음의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옆에 가기도 싫고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렇게 돼요. 이걸 이제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이렇게 이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오늘 포항센터 식구들은 전부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한마디로 출문 여견 대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명심보감에서는 이 출문여견대긴이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이 내용은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자는 거예요. 큰 손님 대하듯이. 왜냐하면은 늘 이제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하면은 서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소통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딱 마주치는 순간 이미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지, 그냥 딱 마주쳐서 인사 나누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 고객인가 아닌가 판단해가지고 표정을 바꾸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중요한 게 고객의 범위에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가족도 고객이고 동료도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하루 종일 기분 좋아서 좋은 표정으로 고객 서비스가 잘 돼요. 그런데 아침에 뭔가 좀 틀어지고 기분 나쁜 일 있어가지고 그냥 욕을 한바탕 해붙인다든지 그냥 이렇게 싫은 소리 팍 하고 바가지 팍 긁고 그냥 서로 막 그냥 한바탕 해붙이고 나오면은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 좋은 표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직장에 출근해서 동료를 딱 마주치는 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우리 협력해서 일 잘해봅시다, 화이팅, 이런 분위기면은 이제 서비스가 잘 되고 하루 종일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근해서 동료 딱 마주치는 순간 오늘도 저 인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하필 내 옆에는 저런 인간이 와 있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냥 불평불만이 팍 쌓여 있으면은요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 가족도 내 동료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네, 신흥빌딩의 우리 이선자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셨어요? 네, 우리 저 원종식 소장님 지금 혼자 계십니까? 옆에 인사 좀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이 우리의 동료가 내 고객이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늘 밝고 따뜻하게 서로 협조하고 잘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객 만족이란 뭘까요?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굿맨 박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고객한테 친절하게 이제 잘 해가지고요, 이렇게 고객이 단골이 되고 또 고객과 좋은 신뢰감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고객 만족을 어느 기업이나 어느 매점이나 다 고객 만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고객 만족이 아주 이렇게 좀 엄청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말로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한 도움을 베푸는 게 고객 서비스다, 이거를 풍자한 재미있는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로만 이렇게 그냥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될 마음이 담기고 또 실질적으로 고객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걸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한 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는 인사예절이 중요합니다. 인사예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 시작 신호가 되고요, 인간관계의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사예절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 되고요,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이게 인사예절이거든요. 인사예절을 잘 갖추기 위해서 중요한 게 친절한 인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친절한 인사의 시작은요, 제일 먼저 서로 상대방과 눈을 맞춥니다. 인사를 하는 상대방과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슬픈 얼굴로 인사를 하면은 인사 받는 분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이제 총체적으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친절한 인사가 되고요. 이렇게 인사 예절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 서비스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우리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중대재해가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딱 떠오르는 거 보니까 삼풍백화점 붕괴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아니 멀쩡하게 쇼핑하는데 그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통째로 무너져 내리니까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하고 막 열흘 이상 거기에 매몰돼서 갇힌 채로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안전보건 법률이 그때 좀 강화된 법령이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요, 성수대교 붕괴가 또 기억에 남아요. 한강 다리를 편하게 왔다 갔다 건너다니는데 갑자기 한강 다리가 뚝 끊어진 거예요. 외국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이때 많이 또 다치고 놀래고 했어요. 그리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폐기관지가 망가져가지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로 많이 힘들게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돼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고들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요,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을 안 지킨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럼 우리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돈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돈을 잃어버리는 거는요, 아주 조금 잃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엔 명예를 잃는 거는 좀 더 많이 잃는 게 되고요. 정말 더 크게 중요한 거는 건강, 내 안전, 내 생명, 이거를 잃게 되면은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 생명이 중요한데 내가 건강을 잃거나 내 생명을 잃게 됐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돈보다 소중한 거, 명예보다 소중한 거, 내 건강과 안전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금년 1월 27일자로 시행을 하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이 돼요. 우리 KDF에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중대재해란 뭘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를 합니다. 중대재해가 일단 일어나면은요, 그 원인을 추적을 해가지고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국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 이렇게 또 있고 우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사업주가 혼자 다 챙길 수 없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우리 이제 그 포항 센터에는 이제 우리 또 김주환 센터장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또 건물별로 또 포항 빌딩 자체에는 이제 원종식 소장님이 또 이렇게 이제 신흥 빌딩에는 이원종 소장님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해당 건물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주를 대신해서 골고루 살피고 챙겨서 필요한 거는 또 이제 본사에 지원 요청을 하고 또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지급된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KDFS 이제 직원들은요.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의 안전을 또 살피고 챙겨야 될 또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같이 분담해서 짊어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살피고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실천해가지고요. 나도 안전하고 우리 동료도 안전하고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끔 그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 3년 내에 사망사고 발생 유형별로 현황을 진단을 해보니까요. 요 기타 업종 겁니다. 요 기타 업종은 이제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업종이에요. 이 기타 업종에서 일어난 사고에 보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157명이나 되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이고요. 물체에 부딪혀 맞아서 29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이런 사망 사고들이 일어난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안전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금년 들어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다녀왔어요. 교육 가서 이렇게 이런 사건, 사고들, 사망사고 이런 걸 이제 살펴보니까 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요. 물리적 요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10%고요. 환경적 요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2%예요. 그럼 이 대다수의 대부분의 비중은 뭐가 차지할까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무리해서 이렇게 일어난 사고가 88%나 차지합니다.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비슷한 예로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그러면은 아유 자율주행차 운전사도 없는 걸 어떻게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탈까? 근데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해요. 10배 이상 안전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율주행차는 그 입력한 대로 시키는 대로 안전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그다음에 차선을 지키고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원칙대로 법을 수칙을 지키니까 그 사고가 10배 이상 안 나는 거예요. 그리 적은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운전을 하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사람이 과속도 하고 신호도 어기고 차선을 어기고 또 이렇게 무리하게 끼어들고 음주운전하고 이러면서 사고들이 더 많이 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안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수칙을 공부를 하고 수칙을 잘 지켜야만 이렇게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칙을 배워서 그 수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을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재해는 산업안전규칙에 나오는 용어인데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제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어서 그냥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경우, 또 뭔가 여기 이제 전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계단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디거나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다치는 이런 이제 사고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뚝 떨어지면서 다쳐가지고 이런 이제 사고가 나는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닥 관련 전도재해 사례인데요. 바닥 청소할 때 미끄러져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우리 이제 바닥 청소할 때는 이제 대청소하고 그러면 여기다 세제도 막 풀어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은 그 세제를 섞게 되면은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제에 풀어놓은 여기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그냥 이 머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사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특별한 청소할 때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또 물에 타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다가 이게 튀어가지고 눈에
화공약품이 들어가 가지고요. 락스물이 들어가 가지고 눈을 실명해서 평생 눈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락스 같은 그 화공약품을 풀어서 이제 그걸 사용할 때는 필히 보안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보안경 써야 된다고 그러면 아우 난 갑갑해서 그런 거 못 써요 막 이런 분이 계신데, 아무리 갑갑하고 불편하고 시간이 더뎌도 보안경을 필수로 써야만 눈을 안 다치고 평생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경 필히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바닥에 각재가 놓여 있는 걸 모르고 발을 여기 디디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닥에 물기가 있다 그러면 그 물기는 필히 밟으면 미끄러져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청결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닥에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이거 필히 넘어져 가지고 다칩니다. 그래서 바닥에 혹시라도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이거를 청결 유지를 해야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통로에 이런 이제 뭐 자재 같은 거를 통로에다가 이렇게 임시로 갖다 놓아서 지나다니기가 불편하다, 이것도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에 뭔가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게 있으면 즉시 눈에 띄는 대로 정리를 해서 통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정돈을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소모품을 이렇게 이제 제자리에 자 보기 좋게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딱 해주시고, 공기구도 한눈에 보이게 해야만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바닥에 뭔가 이렇게 이제 지저분한 게 있으면은 이거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니까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잘 정리정돈해서 치워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통로에 복도에 전등이 꺼져서 캄캄하다, 위험합니다. 이때는 즉시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요.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 75룩스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전등을 고치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조명을 확보한 다음에 통행을 해야 안전하게 통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물기가 있다, 기름기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즉시 보행자 통행 금지 표시를 딱 해놓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통행하도록 이렇게 소통을 시켜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요,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신어야 돼요. 그래서 요 바닥에 날카로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지지해주는 이 톱날 같은 날카로운 면이 있어야 돼요. 이게 딸꾹 따라가지고 반질반질해지면은 이거 안전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교체해서 이렇게 꼭 안전에 도움을 주는 안전화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청소를 할 때 넘어짐 방지를 위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 세제를 풀어 사용했으면 이거를 완전히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씻어내고요, 바닥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사람이 통행을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다음에는 사용한 패드와 솔은 청소 종료와 함께 완전히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치우지 않으면 이 패드와 솔을 밟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필히 청소한 후에는 정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광택제를 꼭 표면에 적합한 거를 적정량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이제 막 그 미장 타일에다가 그냥 왁스를 많이 올리고 그냥 열심히 많이 닦아 놓으면 거기가 미끄럽게 스케이트장처럼 돼버려요. 그러면은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뒤통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광택제는요, 그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적정한 양을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광택을 내는 게 필요해요. 다음엔요, 통행이 적은 시간, 이용이 적은 가장 적은 시간에 이 바닥 대청소 이런 거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위험해서 경고판, 통행금지, 안전 표시판을 만약에 설치했다면은 그 위험한 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통행을 시키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한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이렇게 계단에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 사망한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KDF에서 일어난 이런 사고는 아니지만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하는 다른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런 걸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였죠. 미리미리. 네. 그러면 계단이나 이런 경사면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계단을 이용할 때는요.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되고요. 손은 자유롭게 안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바빠도요. 계단에서만큼은 좀 차분하게 안전하게 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계단에서 서두르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계단에 기름기나 물기 같은 게 절대 없도록 청결 유지 안전하게 해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해주시고요. 빗자루와 걸레 작업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 되나 하면은요. 위에서부터 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은 사람이 뒤통수에 눈이 없는데 뒷걸음으로다가 뒤에 진작해서 발을 내디디다 보면은 헛디디거나 또 잘못 디뎌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 크게 다칠까봐 원칙을 아예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면은 그렇게 좀 안전하다고 이걸 원칙을 지키로 이렇게 수칙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뒷걸음질로다가 그냥 이동하지 마시고요. 돌아서서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계단 옮겨 놓고 그러고서 다시 돌아서서 작업을 하셔야 안 다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저 장세준 님이 지금 맨 앞에 보이는데 계속 어지럽게 이렇게 움직이시네요. 좀 고정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세준 님. 네. 우리 저 경주 빌딩의 우리 장세준 실장님. 네. 계속 이게 막 어지럽네요. 네. 고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단이 캄캄해졌다.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단에는 조명이 꺼졌다 그러면 통행을 금지시켜 놓고요. 최소한의 조도를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는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이렇게 잘 이렇게 꼭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계단을 이용하면서 양손에 짐을 들고 이동하면 평지에 가듯이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실 때는 한 손에만 짐을 드시고요. 한 손은 계단의 난간을 쥐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에스컬레이터 이동할 때 반드시 난간을 붙들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가다가 에스컬레이터에 뭔가 물체가 여기 끼어가지고 갑자기 멈춰버리면은 여기 사람들이 다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막 한 대 엉겨 붙으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단 난간을 단단히 쥐고 간 사람은 이런 사고가 나도 안 다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때는 좀 바빠도요. 좀 서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서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급하게 이동하려고 하면은 꼭 사고 나고 다쳐요. 그리고요. 이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설치 목적이 빨리 가려고 설치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계단은 위험합니다. 수시로 살펴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요. 여기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계단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줄일 수, 안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야만 내가 안전하고 내 동료가 안전하고요. 우리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다리가 왜 필요할까요? 아니 우리 키는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그 작업해야 될 공간은 3m, 4m 이렇게 높은 공간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면은 사다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사다리 도움은 필수로 받아야 되는데 사다리가 의외로 위험해요. 그래서 사다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다리 위에서 청소 작업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그냥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위에서 이제 전등 교체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사용할 때 조심할 게 많이 있어요. 사다리는 사다리의 높이와 길이와 형태가 작업할 공간에 꼭 맞는 이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맞는 거 사용하면 위험하고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다리는 우리가 이제 옮겨서 이용하는 거를 이동식 사다리라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바닥에서 높은 데로 이동하면서 이거 사다리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걸 이동용이 아니고 이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서 작업대로 겸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사다리 중간에는 어디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작업대로 사용하시면 위험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요런 자세로 올라갔으면 요런 자세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짧은 구간이라고 우습게 보고 그냥 휙 돌아서서 평지 가듯이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은 필히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갔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각도에서 방향을 내려와야만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다리 하부에 미끄럼 방지 그 고무 바킹을 필히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다리를 비스듬하게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무게가 가해지면은요, 여기 고무 바킹이 없으면은 이 밑둥이 밀려나가면서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장치 필수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이용할 때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팔, 다리 4개 중에서 3개는 사다리에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사다리에 다 고정하고 있을 때는 손을 한 손만 잡아도 돼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는 디디고 있고 왼발을 옮겨 디디려고 할 때는 두 손을 잡고 왼발을 옮겨 디뎌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3점의 접촉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기억을 해.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는요. 이 구조물이 견고해야 돼요. 이게 혹시 녹슬거나 부식돼 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불량해지면은 즉시 정비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다가 여기 설치를 단단한 터 위에다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요. 필히 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안전모가 왜 필요할까요? 위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머리가 모서리나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다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는요.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데 이게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다리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필히 안전모와 안전대 필수고요. 그 다음에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은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이게 터덜터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딱 부딪히면은요.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위에 올라간 있는 사람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 중입니다. 여기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 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이렇게 유도해주는 유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2인 1조가 왜 필요할까요? 아니 여기 한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하면은 밑에서 한 사람이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집어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있는 보조자도 필히 안전모를 써야 된다는 거. 아 위에서 뭐 하나 뚝 떨어지면 머리 다치면 큰일 나니까 요 밑에 있는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 흥의 김재천 소장님은 혼자 계신데 어떻게 해요? 누구 좀 이렇게 그 건물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2인 1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예,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요. 이동식 벌어짐 방지. 요 벌어짐 방지가 튼튼해야 되고요. 또 하나, 아웃트리거가 중요해요. 이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해야만 사다리가 옆으로 흔들리거나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포항 빌딩의 원종식 소장님 아웃트리거 설치되어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여기 설치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우리 흥의 김재성 소장님도 거기 아웃트리거 설치되어 있나요? 네, 아웃트리거 설치되어 있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고. 아, 아직 안 됐군요. 김주환 센터장님 흥의 빌딩에 아웃트리거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흔들리거나 넘어가는 게 없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에 일자형 사다리를 설치했을 때 사다리가 거치된 이 부분하고요.
이 끝단 부분하고 60cm 정도의 여유를 좀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경사각도를. 이게 이제 만약에 도로가 좁다 해서 이거를 너무 뱃삭 붙여 세워가지고 90도 가까이 되면은 작은 충격에도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지고 이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 그러니까 좀 생소한 단어 같지만 무거운 거 다루다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저런 이삿짐 센터나 건축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무거운 걸 다루는데 거기에 아주 이골이 나고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안 다치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처럼 가끔 무거운 거를 가끔 만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이제 드물게 만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이라 그래요. 무거운 거 다루다 다친 거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와요.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에, 어깨에, 또 허리에, 이 팔에, 다리에 이런 이제 신경이나 근육, 또 이런 주변 조직에 이런 나타나는 질환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우 나 담이 절려가지고 또 뭐 인대가 늘어났대, 디스크가 망가졌대, 뭐 이렇게 이제 사고 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건 이제 들어야 될 일이 가끔 있잖아요. 또 이제 여성분께서 여기 무거운 거 좀 운반해야 되는데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남자들이 갑자기 힘이 센 척, 힘이 강한 척 그냥 그렇게 막 폼을 잡는데 그거 위험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거를 운반해야 되는 경우에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왕년에 쌀한가 막 번쩍 들던 사람이야. 폼을 잡고 나서지만 그 옛날 이야기고 꿈이에요. 현재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한 30kg짜리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도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 같이 드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들어올서 운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호흡을 맞춰야 돼요. 두 분이 같이 들게 되면은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호흡을 안 맞추면은 곤란하죠. 자, 호흡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해서 호흡을 맞춰 들어 올리고요. 근데 막상 들고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팍 놔버리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치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호흡을 맞춰 내려놔야지만 안 다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들어 올리고 운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청소할 때 그 회전의자 같은 거를 책상 위로 딱 올려놓고 바닥 청소를 딱 해놓고 다시 이제 의자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데 그 회전의자 같은 건 좀 무거워요. 이제 그거는 의자를 혼자 올리고 혼자 내리지 마시고요. 두 분이 같이 올렸다가 두 분이 같이 내리시는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전하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를 박스에 담을 때 이렇게 의자를 박스에 담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고 좀 다칠 염려가 있어요. 이때는 의자에 박스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담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운반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안전하고 고생을 덜하고 다칠 염려가 없어요. 예. 그리고요. 무거운 거 들을 때 몸에서 멀리 이렇게 들면은 더 힘들고 다칠 염려가 있어요. 최대한 몸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만약에 손에다가 10kg짜리 부하를 올려놨을 때 몸에 딱 붙이면은 허리에는 30kg 정도의 작용을 해요. 그런데 손을 뻗어서 멀리 놓고 여기다가 10kg 부하를 올려놓으면은 이 허리에는 100kg의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지렛대에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대한 몸에 붙여서 들어야 돼요. 옷에 먼지가 좀 묻어도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 들을 때는 몸에 붙여서 들어야 되는데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좀 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등을 쭉 펴면은요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적은데 이거를 엉거주춤하게 90도로 숙여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하중이 이 척추에 집중이 돼가지고요 무리가 되고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그냥 엉거주춤하게 드는 게 아니라 다부지게 일자로 허리를 펴서 들어야만 허리를 안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물건을 들고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야지 요거 찜이야 하고서는 벌떡 일어나면 근육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일어나야만 이렇게 이제 힘이 분산이 되면서 안 다치고 무사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에 무거운 짐을 수레로 운반할 때는요, 잡아당기는 것보다 미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거를 잡아당기려고 하면은 척추에 힘이 들어가서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는데, 밀면은 우리 든든한 뱃살이 있잖아요. 뱃살에 배에다 힘을 주고 배 힘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척추에 힘이 적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안 다치고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여기 시야를 확보를 해야 돼요. 앞이 보여야 돼요. 만약에 짐을 너무 높게 이렇게 많이 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 그때는 밀면 안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당겨야 되는 거예요.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이 순간에도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봅시다. 깍지를 끼시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내밀면서 쭉 밀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고요. 왼쪽으로 한번 해주시고, 예, 지금 포항필드 이호견님과 같이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네, 오른쪽 쭉 밀어주시고 바로 와서 다시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뒤로. 예, 막 등에서 막 뿌두둑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앞으로 내려주시고 틈나는 대로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몸 상태가 유연해져 가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지고 안 다치고 피로가 회복이 돼요. 필요해요. 그 다음엔 기분이 좋아야 되고요,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포항센터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늘 만날 때마다 서로 이런 인사를 나누세요. 진심을 담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근데 수고를 알아주시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늘 만날 때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를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다 이런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행복해지고요, 내 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안 다치고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주세요. 다음에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 공부를 하겠어요. 정리정돈이 중요합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정리정돈이 필수예요. 자, 이렇게 정리정돈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비슷한 단어 같지만 두 단어는 뜻이 약간 달라요. 정리는요,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 딱 구분지어 가지고 필요한 거는 딱 보관해 놓고 불필요한 거는 딱 치워버리는 게, 이게 정리예요. 그 다음에 정돈은요,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잘 배치해 놓는 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중요한데요, 정리정돈이 불량하면은요, 불안전한 장소가 만들어지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기나 물기나 쓰레기, 먼지, 찌꺼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런 이제 엄청난 대형 사고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정돈이 불량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운반하고 이럴 적에 또 이런 사고가 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이러면서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사고가 나죠. 그 다음에 이런 안전한 통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안전한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넘어서야 되고 우회를 해야 되고 막 복잡해지면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명이 불량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캄캄한 구간은 통행금지 시켜놓고 조명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요. 자,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되나? 이거를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실천구 1번,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이게 있다, 위험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하나 치워야 될 거 하나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니 여기는 누가 담당이야 여기? 담당이 하겠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띄었으면 눈으로 본 사람이 직접 내가 하겠다, 이게 첫 번째 구호고요. 두 번째,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담당 지역도 아닌데 내가 손을 댔으니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게 아니고요. 기왕 손대는 김에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구호는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아싸 오늘 내가 또 이렇게 여기 가타겠으면 사고 날 뻔한 거 내가 안전하게 조치를 잘했네. 아 나 잘했어. 이 기분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해주셔야지. 아 나 이거 괜히 손대가지고 아주 그냥 덤태기 맞냈네 이거. 아, 골 때리네 이거. 괜히 손댔나 봐. 이게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완벽한 조치를 해주시고 네 번째 실천 구호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잖아.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급한 일 좀 해놓고 이게 아니고요. 눈에 띈 그 순간에 해야만 조치를 지금 바로 해야만 내가 안전하고 내 동료가 안전하고 이 KT 이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구호 네 가지를 오늘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 앤드류 매튜스가 가르쳐준 실천구호 네 가지 이 순간에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요. 그 효과가 낭비를 줄여서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돼 가지고 돈이 남아서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성이 향상되고요. 위험성을 싹 제거를 해내면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일터는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즐거운 직장이 되고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져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정돈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좀 해야 이제 내 몸 상태가 좋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운동이 쉽진 않아요. 이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사람이 16%,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가 있고요. 그리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예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운동을 좀 해야 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해서 건강에도 좋고 내 몸 상태가 이제 다치지 않을 수 유연하게 이게 대처가 되는데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저 지금 운동하고 있다 하시는 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네. 아 원정식 소장님, 김재천 소장님, 네네 권기용 여사님, 아 예, 한 절반은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운동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 좀 운동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건강에도 좋고요. 내가 안 다치고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셔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 안전이 행복인데요. 올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유관기관에서 뭐 점검도 많이 하고 평가도 많이 하고 비상훈련 점검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자꾸 이렇게 이제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에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면은 오히려 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긍정 에너지를 딱 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긍정 에너지를 딱 담는데 우리 이제 김주환 센터장님이 또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해주시는 분이세요. 네, 딱 인상에 이렇게 좋은 인상의 에너지가 보여요. 그리고 또 우리 KDFS 황욱정 사장님이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긍정 에너지를 우리가 듬뿍 받아가지고요.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정리정돈 철저하게 해서 체력 관리도 그냥 왕성하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몸 상태도 좋게 해가지고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포항센터 우리 식구들이 전부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교육 그 마무리되면은 이렇게 몇몇 분한테 저기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문서 받으신 분은 그 읽어보시고 그 답을 좀 저한테 대신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 우리 만난 김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포항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포항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포항센터 최고!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 김주환 센터장님, 저 음소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격려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예. 아니, 교수님 멋진 강의 진짜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정리정돈도 잘하고 안전하게 우리 건강관리 잘해서 안전이 최고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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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포항주기 식구들 전부 고맙습니다. 전부 사랑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해서 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